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중요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하네요. 저희 오늘 다뤄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 지금 현재 플러스권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부터 SKC 유리기판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거래대금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원님 우리 어떤 종목 좀 긴밀하게 살펴볼까요? 거래대금은 SKC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 한 3월 달 그쯤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피롭틱스가 대장의 흐름을 상당히 강력하게 좀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에 미국에서 1,000억 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최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의 상반기 시연회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한 성장 흐름까지 다시 한번 두각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SKC라고 하는 회사가 기존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죠. 그 안에서 화학 부분은 조금 정체, 동박 사업 부분은 조금 감소. 어떻게 보면은 이쪽 반도체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2024년 7만 원대 저점에서부터 15만 원대까지에 대한 상승을 상당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추가적인 이제 2.5D 패키징 그 안에서의 그 글라스 기판 니즈 확대에 따라서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굉장히 크게 주목도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추가적으로 ISC까지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는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SC에서도 이제 그 소켓 관련된 이슈를 글라스 기판 관련된 테스트 소켓 제공까지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캠트로닉스, 피롭틱스와 다르게 SKC가 가장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대장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옥석 가리기는 마무리됐고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 거래일에 좀 기대감 안 하가나 했더니 시가가 고가였거든요. 오늘 단숨에 회복하면서 13만 8,800원까지 고점을 만들었고 지금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또 트라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SKC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보이네요. 삼부토건, 삼성전자, 또 오늘 SMR 관련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우듬지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거래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좀 드려야죠. 오늘 또 주인공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오늘 제가 럭키세븐에서 오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살짝 물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갭상승을 그냥 놔두고 그냥 추가적인 상승력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글로벌적으로 SMR의 추가적인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 지금 현재 시설 투자에 대한 것들이 딜레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적인 측면을 메꿀 수 있는 SOFC라든지 아니면은 SMR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수주에서 양호한 실적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7월 달에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죠. 오늘 완전히 2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렸던 가격, 목표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눌림 줬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MR, 그리고 원전 대형주, 그리고 원전 해체까지 다양한 모멘텀 갖고 있는데요. 추가 움직임 오늘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린 종목의 수가 더 월등히 많다라는 점은 질 좋은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장 막판 들어서 2,720선까지 단숨에 올라온 코스피 지수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첫 거래일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월요일장 스타트. 오늘은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소식과 더해서 이번 주 말미에는 PC까지 이벤트가 자리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챙겨야 할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오전 한때 선물에서는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가 오히려 장 막판 들어서 그 순매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늘리면서 지수도 함께 끌어올려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메이저 주체 수급 포지션을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결국 2720선까지 올려 세운 자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724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대 상승을 시현합니다. 사실 장 중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반락하면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었는데 일제히 다시 좀 가까스로 올라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사자 물량이 좀 장 막판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종가 850선 아래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은 수급이 더 중요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수 변동에 있어서 어떤 힘이 좀 강하게 작용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사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이 크나큰 매수를 보였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가 확인이 됐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매도 우위였는데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1천억 원 가까운 물량은 많이 줄인 겁니다. 사실 오늘 장 중에는 2천억 원 넘게 매도가 찍혔었는데 많이 장 후반 들어서 줄이면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물량 출회됐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물을 좀 사들였던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사실 살자 팔자 사자 팔자의 기조로 대응했었던 외국인인데 장 막판 들어서 물량을 좀 크게 일으키면서 600억 원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시 반쯤 기에서 급격하게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급격하게 순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수에 있어서도 흔들림을 줬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달러 원 환율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큰 재료가 없었고 오늘 위안화 연동되는 모습으로 낙폭이 좀 보여집니다. 개장 시 3원 내려서 출발했는데요. 더 낙폭을 보였네요. 1363원 80전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단의 움직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삼성전자 검색량이 오후 들어서 많았었는데요. 단숨에 7만 7천 원짜리를 회복합니다. 1.7% 상승하면서 7만 7,200원 역시나 2시 반 기해서 상승 탄력도가 커졌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역시나 52주 신고가 자리를 만들었었다가 이내에 다시 좀 삼성전자가 오를 때 일부 수급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20만 원 위는 다시 한번 만들어주네요. 20만 1,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3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조금씩 올려 세우는 모습 2%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이 0.78% 내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는데 밸류업 공시 1호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가는 큰 반응으로 땡겨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흐름 보입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마무리네요. 한중일 정상회담 중 네이버 라인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큰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LG엔솔 반등에 성공했죠. 삼성 SDI도 3.5%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단에서 바닥 잡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는 필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도가 강하네요. 에코프로 BM이 6.27%, 에코프로는 3.5% 강세인데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 알테유전이 오늘 쉬죠. 다만 HLB그룹주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약 허가가 지연된 원인을 그동안은 항서제약 쪽의 제조 공정에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설 문제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의 범주에는 뭐 조명이나 공조시설, 배관 같은 부분이지 신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 전 거래에서부터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큰 폭의 상승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속에서 좀 많은 시총 상위단들의 오후장 들어서 급격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시장 판단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저는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원천적인 거죠. EPS, 실적에 대한 개선에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EPS에 대한 변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EPS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재무제표 확인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EPS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의 성장 포인트는 너무나 괄목할 정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에서 하드웨어의 구축과 그를 통한 전력 쇼티지 이쪽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이제 좀 연쇄 반응적인 측면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게 뭐 신재생이라든지 SMR, SOFC, 이제는 ESS 관련된 이슈까지 터뜨리면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오늘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NF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레벨 5적인 측면 ESS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장주들로 자금이 완전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집중도를 좀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게 대형주든 시가총액이 크든 아니면 가격이 좀 높든 간에 어쨌든 간에 대장주들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것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요. 태양광, SMR, 그리고 SOFC 이쪽에 대한 이쪽 니즈,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새로운 먹거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이쪽 산업에 대한 니즈,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좀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뭐 라우터, AI 가속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D. 여전히 AI 산업에 좀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전력기기까지 지속적인 순환매와 눌림목 공략이 유효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일 시장도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 위주로 압축하고 재료는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주 어디로 압축해 볼까요, 위원님? HBM에서 이제 마이크로솔더블 관련된 것과 이제 방산 부분의 니즈를 다시 보여주면서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덕산 하이메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리면서 7,000원대 중반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8,000원대 중반 가격을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업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 그리고 요즘에 수소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제 2023년 12월 달에 3천억을 들여서 이제 구입을 한 에트리시티 이쪽 회사가 수소 용기 관련해서는 글로벌 쪽으로 좀 두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 기업이거든요.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이제 지금 8,200원, 8,300원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에서부터 1차 목표가 9,000원, 손절 라인 7,4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소 쪽 키워드도 같이 보이네요. 덕산 하이메탈 목표가 9,0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산이 52주 신고가 오늘도 갑니다. 너무 멋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관점 열어보겠고요. ESS 대장이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역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갔죠. 이 불은 계속해서 켜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두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눌림이 나타났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엔비디아 직접 납품 그리고 수소, AI 그리고 원전 안 껴든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월달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두산에 대한 니즈 강조 안내 드렸는데 오늘 상승력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수익 잘 보신 분들 축하를 좀 드리고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여전히 23만 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도 굉장하거든요. 흐름이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ESS에서 지금 양극재 쪽으로도 지금 전환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5영업일 쪽으로 양봉 그리고 슈팅까지 좀 나타난 구간에서 한 템포는 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지지만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 추가적인 성장력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지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하나 더 갈까요? HD 현대 엔솔인데요. 짧게, 예,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음봉인데요. 네, 아주 짧게 한번 눌렸다 다시 한번 재상승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잠시 우리가 가기 위한 움츠림으로 HD 현대 엔솔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요. 내일 장에 있어서도 큰 수익이 함께 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지금부터 펼쳐질 머니투데이 방송도 많이 여러분 내일 장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문 닫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